네. 지금 이제 내 마음 이미지 사전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향기였습니다. 이 키워드를 우리 은희쌤께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2주 동안 여러분들 향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은희쌤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제안해놓고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고. 여러분들 힘드셨습니까? 자, 일단 오늘 그 들풀쌤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아마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은 안정현 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그때그때 제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같은 저기 뭐 가나다로 하면 맨날 고은경 씨가 처음 해야지 되니까 돌아가면서 바꾸는 걸로 했어요. 자, 이 향기를 여전히 오늘도 집을 찍으셨군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발표를 해보시죠. 이거는 제 친구네 집이고요. 오, 그래? 응. 네, 저희 집이 아니에요. 라바나 집이야? 네. 응. 뭐 저는 뭐 향기를 사실은 이렇게 5감 중에서 제일 둔감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향이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향기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저는 막 제 친구 중에 목욕을 안 하는데 향수를 계속 되게 진하게 뿌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되게 더러운데 나올 때 자기만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되게 향기롭게 하고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시각적인 거랑 좀 같이 간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랄까 향이 혼자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정갈한 부분이랑 같이 물려서 가야 된다.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를 이번에 향기 하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향기도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관념적인 부분인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쵸. 향기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그 향수를 굉장히, 그러니까 향이 주는 어떤 굉장한 힘이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뭔가 느끼고 싶은 날 막 향수를 막 이렇게 뿌리고 나가는데 그 뿌리는 순간은 되게 좋은데 그게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잊어버리게 내가 어떤 향을 갖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향이 어떤 꼭 생각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친구 그 싱크대에서 막 이렇게 손을 씻다가 이렇게 자칫 지나치기 쉬운 어떤 되게 작은 순간에 이렇게 이거 꽂아놓은 걸 보고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꽃 자체에서 향을 제가 맡고 그런 건 아닌데 저에게는 이런 어떤 작게 정갈한 어떤 그러니까 막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손길 같은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실제 향이 있고 없고 요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향기롭다. 이런 예.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혜가 말하는 것은 향기를 두 가지로 분류한 거죠. 실제 느껴지는 향기, 향수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 같은 그 향기와 오히려 향기를 관념적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약간 그래? 향기만큼 사실적인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딱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야. 이 꽃을 보면서 뭐 다른 친구한테 느끼는 향기는 진짜 향기가 아니라 이 친구는 좀 향기로워 라고 느꼈을 때 그걸 관념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오히려 나한테 향기는 실질적인 향수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다. 라는 걸 요번에 알게 됐다. 그렇게 해석이 네. 맞죠?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냄새를 잘 못 맡는 감각 기관을 갖고 있어서 약간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제가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아주 막 강한 거 아니면. 그러시구나. 오, 그래? 응. 모르겠어요. 숨을 자꾸 입으로 쉬어서 그런지 아무튼 코가 생각보다 좀 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 네.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들은 다음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연 설명을 해서 물어봐도 되지만 일단은 모든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 나누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은 안정현 씨의 향을 둘로 나누었어요. 직접적인 향과 향수와 같은 직접적인 향과 관념적인 향. 그런데 본인은 신체적 구조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념적으로 향이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분 걸 보고 다시 또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지요. 고은경 씨. 가 두 번째로 되어 있네요. 자, 은경 씨 거 같은 경우는 네 장의 사진을 보내줘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기도 했고 한 장씩 한 장씩 해놨으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네 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한 장씩 할까요? 네 장을 같이 놓을까요? 같이 봐도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순서가 응. 예, 이게 위로 갔으면 그 밑에 1, 2, 3, 4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번호가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일부러 찝으로 이게 2번이니까 가로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그냥 안 돼 있으면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돼요. 왜냐면 그걸 지금 하기에는 포토샵 네네네. 해야지 돼갖고 내가 이거 순서를 자 1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1번으로 넘어갈게. 자, 아이고, 왼쪽에 있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요? 요게 한 그렇게 보면 돼. 세트죠? 예, 요렇게 왼쪽에 두 개가 한 세트고 오른쪽 두 개가 한 세트. 네. 나무가 한 세트, 사과나무가 한 세트. 네네네네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해서 봐주십시오. 제가 그 구성하는데 미처 그거를 못했네. 이상하게 고은경 씨 건 계속해서 그러네. 자,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갖고 긴 얘기는 오늘 못하고 이따가 글은 읽고요. 글로 썼어요. 지난 11월 말에 덩수샘하고 안동 영주 여행을 하고 왔는데 11월이 참 희한한 달이구나. 11월의 숲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걸 목도한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왼쪽에 두 컷이 봉하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있는 숲이에요. 숲속인데 제가 돌아와서 어쨌든 이 숲을 떠올리면서 계속 이 향기를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이 두 개 앞에 왼쪽에 두 컷은 돌아와서 많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읽어드릴 글에 금빛 향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11월 숲에 들어가서 느낀 어떤 색깔이 있다면 금빛이구나.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 색깔이 떨어져서 햇빛을 받으면 금색으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래서 금빛이라기보다 떨어진 낙엽하고 남아있는 이런 짙은 고동색하고 또 뭐 빛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금빛을 이루는데 조금 놀랐던 거는 땅에 푸릇푸릇한 것들이 막 새로 돋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진처럼.
그래서 11월의 숲이 주는 뭐라 그럴까 좀 역설의 아름다움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 뭔가 다 비어서 햇살이 막 눈부시게 들어와서 반짝거리는데 뭔가 또 생명들이 푸릇푸릇한 것들은 남아있고 그리고 곧 흰색으로 또 뒤덮일 거잖아요. 또 뒤덮이면 그 흰색하고 뒤덮여서 마치 삼중주의 어떤 음악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바이올린 소나타가 흐를 것 같은 예, 협주곡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그 숲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마치 어떤 정말 신비경에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11월의 향기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제가 이번 글을 쓰면서 그냥 비움의 향기라고 했어요. 교회력의 12월 달을 비움 달이라고 해요. 비움 달. 그렇죠, 목사님, 들풀님. 그래서 그 비움이라는 그 말하고 향기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역설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와닿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골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야말로 제가 이 부석사 앞에 있는 가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는 다 이제 출하해서 없고 정말 한두 개씩 달려 있어서 아마도 주인이 미처 뭐 부실하다고 안 땄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들의 먹이라고 생각하고 안 땄을 수도 있는데 이 사과나무 가수원 안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사과향이라고 또 해야 되나? 금빛 향기 뭐 어떤 향기가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수원 안에서 그냥 혼자 한참 있었는데 이 11월의 나무가 주는 어떤 느낌이 하여튼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 뭔가 희한한 그런 느낌을 굳이 말한다면 비움의 향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찍었고요. 글은 이따 얘기할 때 다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읽어도 되고 이따 읽어도 되고. 뭐 좀 이따 전체 다 얘기 듣고 읽죠 뭐. 잠깐 에피소드를 말하면 은경이하고 여행을 하면은 참 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 찍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사람과 같이 다닐 때 굉장히 편해요. 같이 부석석 올라가다가 이게 사과나무 숲을 들어갔는데 얘가 여기에 뻥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넌 그럼 사과나무 찍어라. 나는 올라갈란다. 그래갖고서 이제 서로 따로 헤어져 갖고 한참 만에 이제 부석서 거의 내려올 쯤에 갖고 이제 만났죠. 합류를 해서 잠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 그것이 이걸 딱 보니까 그날 그 시간에 참 생각이 나는 게 같이 누군가와 여행을 했는데 따로 이렇게 떨어지고 붙고 이것이 어떤 걸림도 없이 자유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랬던 그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설이 하는 거 사진 찍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나도 결국에 가서는 그날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왔지만 물론 다른 걸 나누겠지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글을 읽기로 하고 다음 사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그 사진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무지개 사진 속에 들어올 때가 예.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광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렌즈에 이게 렌즈를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네. 렌즈의 각진 곳하고 딱 필름 역할을 해갖고 무지개가 뜨거든요. 그거 살짝 해보면 굉장히 재밌게 무지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역광으로 찍을 때 바로 이런 이 느낌 뿌옇게 나오는 이런 느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뿌옇게 그러니까 화구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렇게 뿌옇게 일어나는 이 느낌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일부러 활용할 때가 많기는 한데 나온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후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진 찍다가 이런 것이 싫을 경우에는 이게 손으로는 잘 안 가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드라는 게 이런 거, 뭐 이런 거 갖고 해도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가려주는 게 제일 좋아. 사람 후드가 제일 좋아. 사람이 이렇게 갖고 빛을 딱 가려주면은 이런 데 반짝반짝한 건 나오면서 이게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후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 자체가 뿌연 게 좋기는 하지만 알고서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서 했을 수도 있고 사진에 대하니까 잠깐 선생 노릇을 하고 넘어갑니다. 또 오랜만에 듣네. 아, 뭐- 이것도 참 좋다. 뭐를 오랜만에 봐? 사과나무를? 후드 참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면 돼요. 꼭 끼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차이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죠. 자, 어머머머머, 미안해. 너무 많이 넘어왔어. 이번에는 우리 들풀쌤께서 올려줬는데 너무 재밌는 게 지난번에 또는 세안도가 나왔네. 가 액자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저기 할머니 그러니까 들풀쌤의 어머님이시죠? 109세 돌아가셨나요? 107세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어머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네. 들풀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모임의 두 번째 출석입니다. 맞아. 처음 할 때 들으셨다, 말 없이. 네. 처음에 왜 거기 들었는데, 멀리 가셨을 때 언니 오케이. 그렇지. 거기서. 네. 여러분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그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몇 번 망설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서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하여튼 제 얘기를 하면 향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우리가 커피 향을 맡는다는 말에서 커피 향기를 맡는다는 좀 다른 의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생각하면 향은 일반적 냄새를 뜻하고 향기는 그 냄새를 타는 어떤 기운, 그게 더 강조점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향기가 뭘까? 커피향은 아니고 또 우리가 향수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 감기, 몸살 이렇게 들어가고 집에 주로 있는데 지금 감기 드셨어요? 예? 몰랐어요. 감기 드셨구나. 저는 감기 모셔서 코가 맹맥하고 저도 아까 거기처럼 코가 맹맥하고 그래서 열은 안 나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지금 소리가 생각하고 이상하게 들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집안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 이상해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집사람이 밖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거든요. 네네. 방 안에 들어가기 조금 해서 나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좀 많이 낮았습니다. 괜찮아요. 텔레비 보세요. 많이 좋아졌죠? 네네. 네. 텔레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향기가 뭘까? 게다가 몸이 아픈 게 자연이고 사람의 향기는 뭘까 생각 많이 해요. 특히 몸이 아프니까 나도 언젠가 줄 수 있지 이런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이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옆에 왼쪽 사진은 저희 어머니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주에 했던 세한도 그 사진입니다. 그 두 사진 다 저한테는 사람의 향기를 짙게 풍기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지난주에 세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던 걸 좀 생각하고
아, 저희 어머니는 경숙쌤이 나누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네. 경숙 쌤이 얘기를 자세히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중복할 예,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 4년 전에 19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위 사람한테 참 사람답게 사는 게 이렇다는 그런 향기를 굉장히 많이 폭넓게 펼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부지런하시고 남한테 뭔가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몸을 항상 움직이면서 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한 번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최정의파라서 어머니를 많이 본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나도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향기를 품었다고 할까? 그걸 괜히 주르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안도 연관시켜 보면 세안도도 역시 멀리 유배 가서 유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분이 추상하는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도 사람다운 향기를 좀 더 많이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향기 이런 주제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다운 향기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갑자기 미순이는 아마 우리 들부쌤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내가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 무엇으로 소개를 했었느냐면은 미켈란젤로의 우리 그림 모자상? 모자상, 그러니까 피에타상 같고 마지막 피에타상 같고 우리가 같이 그 사람 아이엔즈에서 나눔 유튜브에서 하는데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데 미순이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던 들풀쌤이셔. 그래갖고 야 너가 또 계셔. 그러고 내가 얘기했었지. 너와 같이 일본이시란다. 오늘 같은 걸 갖고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오늘도 같은 걸 갖고 나왔어? 향기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애니어그램의 그 재미를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들풀쌤을 소개를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쩌면은 그대가 나오네요. 미순이가. 저는 이제 이 제목을 향기라는 제목을 받으면서 다른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향기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단어에 꽂혀갖고 다른 게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떤 거로 이미지 사진을 어떤 걸 올릴까 막 하다가 성경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요 바이블이라는 요게 보이게 찍느라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였거든요. 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이 여기 단어에 꽂혀갖고 난 아까 말씀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삶이 어떤 걸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계속 그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사진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찍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은 이제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나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싫은 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인간이 그나마 교회를 다녀서 저 모양이다 라고 봐주라고. 네, 그 말도 많이 생각이 나고 저한테는 어떤 향기가 날지 뭐 노력은 하지만 뭐 사람 별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다 그 똑같은 나도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들풀쌤께서는 저도 어머님을 몇 번 뵀어요. 몇 번 뵀는데 정말 내가 뵀을 때는
107세일 때 뵀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알아보시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어머님의 그 말씀하시면서 그 향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과 사람다운 향기라는 것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건가요? 미순 씨. 저한테는 네, 그냥 인간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체화되는 삶을 사는 게 목표겠죠. 자, 일단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애둘러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우리 은희쌤이 나왔네요. 은희쌤도 이거를 하나씩 따로따로 또 해놓고 두 장을 같이 놓기도 했어요, 제가. 예, 예. 아니에요. 무슨 꽃인지 이름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수국 맞는 거 아닌가? 수고가 이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예뻐. 그냥 해봤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데. 저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네. 어떤 익숙한 향기가 언뜻 내게 숨이 되어 들어옵니다. 갑자기 다른 차원에 들어간 듯 착각에 들곤 합니다. 지나간 기억을 더듬어 언제 어디에서 인연이었을까 골똘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을 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주님이 사람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향기, 숨, 다 코로 제 기능을 합니다. 아기의 젖비린내와 달콤한 향기, 어린이의 싱그러움, 청소년의 풋풋한 내음, 어머니의 훈훈하고 구수한 내음, 노년의 어쩔 수 없는 쿰쿰한 냄새. 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겠지요. 그래 향기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진되어가는 늙으신 분들의 향기는 별로 달갑지 않아 냄새가 난다라 표현합니다. 곧 내가 그 나이 든 육신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감사로이 덜컥 받아야 할까요?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겁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말로서 이렇게 좀 더 풀으면 굉장히 풍성하게 굉장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다음 사람 거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요거를 그러면 요거 하나 질문하고 갈게. 요것과 요거를 대비시켜서 네. 그런 것 하거든요. 같아. 지난 모임에서 지난 나눔에서도 은희쌤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을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나눔을 하면서 푸릇푸릇한 그 젊은 시절에서부터 그 일생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아마 요즘에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네, 그러네요. 지금 아마 거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경숙쌤은 이렇게 향기를 담쟁이 넝쿨 나한테는 이런 담쟁이 넝쿨 같은 그 흔적으로서의 향기가 남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갖고 글을 한 편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요. 향기 이경숙 씨 겁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강신재 소설 젊은 베트남의 첫 문장이다. 향기라는 이미지 사전에 이미지 사전의 주제를 받아둔 내내 이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떤 문제냐면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라는 이 첫 문장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성의 눈을 뜨고 달달한 사랑을 흠모하던
나이 철부지 20대. 자신의 이복 동생을, 자신의 이복 오빠를 사랑하게 된 여주인공의 아프고 힘든 무모한 사랑 이야기가 왜 그렇게 파격적이며 신선하게 다가왔던지 점점점. 지금도 소설 첫 문장의 비누 향이 진짜로 내 코끝을 스쳐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나를 간지럽힌다. 여자는 청각에 매료되고 남자는 시각에 매료된다는 말이 있지만 나의 경우는 후각에 더 예민한 것 같다. 그 사람에 맞는 향기. 소설 속 그가 이제는 우리 집의 새 남자가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에 맞게 향수도 조제하는 요즘이어서인지 젊은 두 아들이 책상에 남겨진 향수 냄새는 서로 다른 성격에 맞게 확실하게 다르다. 큰애한테서는 진한 위스키 향이 나는 반면 둘째한테는 멜랑콜리한 과일 향이 나는 것 같다. 역시 남편에게선 언제나 비누 향기가 난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그리고 난 어떤 향기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가? 주부구단이니 언제나 부엌에서 요리하던 향의 잔해를 묻히고 다니겠지? 요즘 운동삼아 집에서 당산역까지 꽤 긴 길을 걷는다. 걸으며 느껴본다. 매캐한 오염된 도시의 냄새들까지도. 그리고 그동안 생각과 감정을 많이 혼동하고 살았음을 알았다. 생각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티베트 불교의 승려인 용수 스님이 법문하셨다. 우리는 대부분 슬픔, 분노, 우울 같은 이런 감정들을 허용하지 못하고 참아내고 외면하고 도망간다고.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건 감정을 허용한다는 것 아닐까? 그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공한 본질임을 알라고 용수 스님께서는 법문에서 말씀하셨다. 길가 어느 건물 담장에 붙은 담쟁이 씨앗들의 모습을 본다. 봄, 여름의 초록의 무성함과 가을의 화양연화를 지나 그저 수묵각 같은 담백한 향기로 존재하는 저 담쟁이의 무상한 자치. 난 그 공한 본질로 살며 그런 향기로 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경수쌤도 우리 은희쌤과 마찬가지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일생이 한 바퀴 도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려줬던 사진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바로 그 담쟁이가 다 떨어진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진들인데, 그러고 보면은 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끝에 가면 거의 정말 흔적만 남아있는 쪽에서 점층법적으로 그림을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곤조곤 얘기 잘하는 이경숙 씨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아마 30분을 이어서 했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당사자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제 이야기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아까 요거하고 요거 두 장을 지금 갖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 은경 씨하고 11월에 가을 여행을 하면서 초겨울 여행인지 깊은 가을 여행인지 하면서 느꼈던 사진입니다. 선생님들 마른 풀 냄새라는 거 혹시 네. 기억하세요? 네. 그 마른 풀 냄새가 내 언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쓰여지는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마른 풀 냄새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잠자리가 휑하고 날아다닐 때 그 소리하고 이게 딱 들리면서 한산하면서 쓸쓸한, 그런데 이렇게 여백이 있는 듯한 어떤 그런 풍경이 이렇게 이미지로 연상이 되는데, 그날 은경이가 열심히 사과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저는 그 밖에 나와갖고 혼자서 이 마른 풀 냄새를 오랜만에 느끼면서 이 사진을 한참 찍었습니다.
한 장 찍으면서 11월의 풍경을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채도가 낮고 그렇다고 색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흑백은 아닌데 굉장히 담담하면서 빈 듯한 그러나 색이 있는 이런 건데 바로 그 마른 풀 냄새 같다. 근데 아까 자연스럽게 우리 나눔 속에서 냄새와 향기가 구분이 돼서 나왔었는데 저는 이 시골 냄새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썼었는데 시골 냄새 하면은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나지만 이 빈 들녘에 있으면은 시골 냄새 그 아주 코끝이 쨍하면서도 어떤 그 서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냄새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이어져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분을 뿌려놨을 때 나오는 그 냄새 그걸 시골 냄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냄새라는 표현을 쓰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고 그쵸. 좋은 거. 생각부터 시골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독한 냄새는 날아가면서 약간 여운처럼 남아있는 그 시골 냄새가 있어요. 벌판을 다니다 보면은. 근데 아직도 요즘도 그렇더라고. 그 냄새가 나면은 나한테는 약간의 그 향수 같은 느낌으로 그리움 같은 향기로 확 흘러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날 내가 이 들녘집 이런저런 그날 2박 3일 동안 시골을 다니면서 냄새가 나한테는 향기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향을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냄새가 향기로 바뀌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겨울과 이렇게 접목이 돼서 딱 닿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안정감 같은 거 존재감의 약간 안정감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 은경이 어머님을 잠깐 뵀는데 은경이가 조금 부끄러워할 것 같아갖고 내가 사실은 은경이 어머님 방에서 찍은 사진을 쓰고 싶었었는데 당황할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한다면은 딱 방에 들어가면은 왜 시골집에 들어가면 나는 그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건 향기라기보다는 냄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독특한 그 향기, 난 이전의 향기인데 냄새와 더불어 그 꽃무늬 같은 느낌의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느냐면 감. 이렇게 왜 감까지 꺾어갖고 이렇게 몇 개 달려 있는 감 있잖아. 그런 거 딱 걸려 있고 그 달려. 근데 음역에서 나온 커다란 글씨 써져 있는 그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그 젊은 시절에 초상화 같은 사진 이 벽에 딱 걸려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풍경 생각나죠, 여러분들? 그렇게 딱 돼 있는데 진짜 그러고 막 어머님은 막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뜨뜻하다고 여기 앉으라고 막 앉히고 막 고구마 갖다 주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알지 뭔지. 네. 그 느낌. 그러니까 너무 따뜻한 느낌이네. 그래서 그 어머님 이야기할 때 느꼈던 어떤 그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었던 건데 그 제가 이천에 계신 그 들빛샘 어머님을 뵀을 때도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경이 어머님을 딱 봤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은경이가 우리가 그런 얘기 지난번에 겨울 나눌 때도 얼마나 재밌었어. 혼자만 소녀 같은 그러니까 겨울인데 그 얘기하고 있잖아. 혼자만 색깔을 나누었던 뭐 이런 은경이의 저 안정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 안정감 있는 그 기운이 어머님의 저 사랑으로부터 피어났구나 라는 느낌이 확 전달이 되면서 전해지면서 느껴지면서 은경이가 지금 꾸준히 하는 게 땅 할 때도 그렇고 엄마 얘기가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바로 그것의 근원을 봤다고 할까? 그러면서 그 냄새가 향기로 바뀌는 것. 그 냄새가 향기로 바뀌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거를 느꼈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빈들역에서 느껴지는 그 시골 냄새가 시골 향기로 느껴질 만큼 이제 나이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어떤 근원적인 느낌의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던 겨울을 나누면서 내가 동굴 얘기를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누었는데 역시 관념적이죠. 굉장히 관념적이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4번인 나는 우리 1번인 그 미순이가 야 미순아 지금 이 이야기는 좀 들리냐? 정해. 나는 나는 시골 태생이니까 그림도 막 느껴지고 냄새까지 막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졌어? 자 어쨌든 이렇게 저는 1번인 그 미순쌤은 들리는데 9번인 저는 하나도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순이는 체험이고 전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지난번 겨울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은경이 같은 경우는 겨울의 그 느낌을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계절이라면 쟤는 도회지에서 느낀 어떤 계절의 그 차이로 정혜 같은 경우는 겨울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은경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 인제 그 자작나무 숲에서 코끝이 쨍하고 그러면서도 환한 느낌의 것을 그때 정혜가 표현을 했었어. 그 도회적인 느낌과 자연적인 느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금 아마 정혜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전달이 돼요. 나는 시골 태생에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겨울 되면 이 논길을 지나고 그래서 여기 물바다 나서 스케이트를 타고 이 밭 태우고 이런 뭐 감까지 꺾어 있고 큰 하얀 그 달력이고 다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스크린이 막 지나가는 느낌이죠. 스크린과 냄새까지도 막 그냥 떠오르지. 그 냄새가 관념인 게 추억인 거고 기억인 거고. 자,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향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는데 이렇게 전체로 지금부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나누기 전에 은경이가 쓴 글을 내가 읽어볼까 그냥 은경아? 네가 읽는 것보다? 네. 그래도 본인이 읽는 게 낫겠어? 제가요? 아니 어떻게 하지? 또 선택을 하세요. 내가 읽어줄게 그냥. 네. 본인이 읽기는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은경이가 쓴 아까 그 그림들 생각나시죠? 그림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여러분들? 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놓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움의 향기, 백두대간 수목원, 11월의 숲은 어느새 앙상한 나무들의 터전이다. 낙엽진 숲길은 금빛을 이루고 쓰러지지 않는 푸릇푸릇한 생명들은 한껏 빛을 받아 새로운 계절을 잉태하고 있다. 금빛과 초록, 곧 흰색이 뒤덮여 삼중주를 연주할 11월 숲의 신비경에 들었다.
비어 있음의 그득함과 그윽함이라니 느낌표 점점. 그 역설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11월의 나무. 곽재구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곽재구 시인의 글을 인용한 말입니다. 지금은 가장 아름다울 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선선히 비울 줄 아는 마음.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나무들의 모습은 내게 고독한 성자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채로금풍, 존재의 본질에 불어오는 금빛 바람소리. 나는 옛 선지식들이 왜 헐벗은 겨울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금빛이라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기꺼이 고통을 감내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축제. 말없이 언덕 위에 서서 눈보라를 맞는 나무들을 보며 나는 봄의 새 이파리와 사랑스러운 꽃, 그들의 살냄새를 한꺼번에 유추할 수 있었다. 11월 나무들이 살점을 뿌린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11월을 모두가 사라진 것이 아닌 달로 부른다. 얼핏 다 비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의 빛나는 숨결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새로운 계절을 위해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비워내는 이 계절의 나무들을 보며 인간인 나는 조금 착잡하다. 탐욕과 허영의 굴레를 벗고 불어오는 계절의 바람을 맞을 때 모두가 사라진 것이 아닌 시간들이 우리 곁에 은은한 빛을 뿌릴 것이다. 11월의 나무들, 곽재구의 산문집 길 귀신의 노래 중에서 발참 글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은경이 이야기죠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 우연히 펼친 이 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11월의 나무를 만났다. 여행의 끝날, 부석사 앞 가수원에서 만난 사과 향기는 정말 시인의 표현처럼 사라지지 않는 달의 향기 그 자체였다. 낙엽이들 잎사귀들과 달랑달랑 달려있는 사과에서 봄의 꽃향기가, 여름의 싱그러운 향기가, 가을의 완숙한 향기가 풍겨나오는 듯했다. 가수원 안을 거닐며 떠날 줄을 모르고 그 향기에 취했다. 11월의 나무처럼 어쩌면 배고픈 새를 위해 남겨졌을 달랑달랑한 한 개의 사과처럼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 나를 비울 수 있을까? 비운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굴레를 벗는다는 것. 11월을 마무리하며 떠난 여행은 마침내 사라질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향기를 뿜어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었다. 눈을 감고 11월의 숲속을 떠올리니 무요의 바람 한 줄기 서늘하게 지나간다. 은경의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한번 보면은 은경이와 은희쌤과 그 다음에 경숙쌤은 계절 전체를 연결을 해서 아마도 지난번 겨울을 나누었던 것에 여운이 같이 연결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나누는 시점이 11월이라서 12월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향기가 지난번 겨울과 연결돼서 인생 전체를 돌아다 보는 것과 접목시켜서 풀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장인인 미순과 들불쌤은 사람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이 향기를 이야기를 할 때 역시 구체적으로 향과 향기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미순이 것으로 연결시키며 접목시켜서 질문을 하면서 나한테는 어떤 향기가 날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향기가 냄새가 생명의 근원적인 날 것의 어떤 것들 그래서 나는 것들 청국장 피는 냄새 이런 거 비슷하게 된장 냄새 이런 거 비슷하게 날 것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는 쿰쿰하고 향기롭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걸 갖다가 인분 냄새 같은 걸 갖다가 냄새 난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냄새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생명의 향기라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하고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예제 출신답게 찐빵이 이제 그거를 분류를 했을 때 관념적인 향과 실제 향을 분류를 하면서 관념적인 향이 바로 인간의 향기, 아까 사람의 향기하고 연결돼서 맞물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눈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저는 이렇게 그대들이 나눈 걸 갖고 해석이 됐는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나눈 것에서 보충해야지 될 부분과 혹시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본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하기로 합시다. 토론을 해. 이게 토론이지 뭐 별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토론, 그 얘기를 하자. 토론이라는 단어가 또 걸렸구나. 응. 그래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보세요. 아까 언니가 이제 저번에 겨울 뭐 이거에 맞물려서 지금 향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풀어진다 그랬는데 꼭 계절이 아니고 요즘 드는 생각이 계속 이게 나이를 먹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도 있어. 네. 아마 비슷한 연배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는 내가 이제 사그러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뭔가를 성성한 나이가 아닌 소멸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비슷하게 이 향기라는 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결돼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들풀쌤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글쎄, 그 김정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삶을 보면 연세는 100살이 넘었어도 항상 새롭게 사셨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어머니 100살 때 틀니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 할머니면 내가 무슨 틀리냐, 필요 없다, 내가 죽을날 얼마 양 남았을 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로 틀니를 기꺼이 찬성하셨고 오히려 그 아들, 딸,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뭐 얼마 사신다고. 근데 그 후로 9년을 더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교를 보면서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긴 저보고 그래 어떻게 나이 든 값을 못 사냐, 뭔가 끊임없이 뭘 하려고 뭔가 새로운 짓을 하려고 그러는 저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 차례 안 들었다고. 저는 물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오늘 저는 지금 선생님보다 조금 더 들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오늘 하루 살아도 더 신나게 즐겁게 뭘 살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겨울이고 또 아프고 죽음을 앞둔 나이가 아니라 그럴 때 강점 있는 게 하지 아니라 지금 오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고 신나게 살 것인가 그게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거는 맞는 공감이 말씀이에요. 되시는 분인데요. 네? 네, 맞는 말씀이시라고요. 맞아요. 네. 반론을 제기하신 듯 했지만 반론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의 뒷면을 얘기하신 걸로 들렸기 때문에 우리 유미순 씨께서 맞는 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74세에 들어가셨으니까 아버지는 76세 정도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암 선고를 70살에 받으셨어. 그리고 조금 아버지 그게 뭐지? 하다가 엄마도 이제 똑같이 위암 선고를 같이 받으신 건데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간병한다 엄마가 받았는데 엄마가 더 먼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있는 건데 나는 아직 더 살아야지 되니까 난 수술을 해야지 되겠다. 당신이 딱 결정을 하더라고.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뭐 어떤 그거를 토를 달겠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당신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싫다야. 그리고 나는 안 죽어. 우리 엄마 표현이 너무 웃겨.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일찍. 난 수술 안 할래. 그러시고 엄마는 수술을 안 하면 6개월이라고 했었는데 의사가 말할 때 아버지는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 수술을 하시는 과정에서 엄마가 위험 선고를 받으신 건데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의 의견을 뭐 그렇게 우리가 또 막 물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좀 순박하고 순진한 시골 할머니잖아. 그리고 수술할 형편도 안 됐어. 이게 신장도 막 그렇고. 그런데 당신 스스로가 수술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도 하셨어. 중요한 것, 당신의 뜻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일찍 안 죽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 전까지도 당신이 돌아가신다라는 생각, 안 죽겠다는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다라는 걸 별로 인지를 못하면서 가시더라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낙천적인 분은 나는 그러시고 나서 선망증에 빠졌을 때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데리고 가요 이러시면서 장구대 같은 소리를 하셨을지언정 당신이 빨리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6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2년을 사시다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엄마와 아버지가 죽음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병 앞에서 취했던 그 극명한 태도가 아까 할머님 말씀하시니까 떠올랐어요. 그러게 과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나게 그러니까 우리 들풀쌤이 참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루 신나게 재밌게 응? 살아야지 된다는 거. 현재로 신나고 재미있고 그야말로 의미 있게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의미라는 단어는 잘 안 쓰시지만 내가 들풀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신난다는 단어. 재미있고 신난다는 단어를 참 잘 쓰시는구나. 오늘 갑자기 그게 확 느껴지네. 저희가요, 저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한테 이거 생물학적인 나이, 물리적인 나이도 있지만 어쩌면은 영혼의 나이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들풀쌤은 어쩌면은 그 영혼의 나이가 청춘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저도 영혼의 나이를 청춘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까 그 조향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진짜 향수들을 많이 만들잖아. 아까 경숙쌤 글에서도 그 조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그 송라, 희섬정의 송라가 이거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향기라고 해서 조향을 해가 갖고 왔어. 그런데 그 향기를 딱 맡는데 너무 낯선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향이야? 그러면서 근데 그 낯선데 게 좋다라기보다 낯선데 이렇게 얘가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거북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내가 타인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나를 사진을 찍어주거나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게끔 하고 뭐 이런 걸 내 잘해요. 우리 왜 몽마르트 갔을 때도 여기 벌려놨는데 이렇게 뭐 오리는 거 그런 걸 나를 무작위로 나 던지는 거야. 제3자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는 흙으로 이렇게 조수를 빚은 모습도 해갖고 온 적이 있었거든. 그랬을 때 나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는 제3자한테 나를 던져놓고 표현하게끔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런 맥락에서 마음에 든 적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나를 표현해 준 것이. 내가 원하는 나와 아까 사람의 향기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나의 향기와 나한테 풍겨져 나가는 향기가 참 많이 갭이 크구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임쌤, 네. 동수쌤, 네. 그럼 내가 원하는 향기는 어떻고 또 여러 사람의 주위에서 느꼈다고 하는 그 향기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야. 원하는 향기는 내가 어떻게 언어로 딱 말은 못하겠는데 이 갭이 뭐냐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향기는 굉장히 세게 느끼는 것 같아요. 향으로 따지면은 은은한 향이 아니라 조금 세. 아예 임 선생, 동수쌤 진짜 훈훈해. 무슨 얘기야? 뭐라고? 네? 안 들려. 굉장히 훈훈하다고. 훈훈하다고? 예. 나는 세다는 아니 적 예를 들게 그러니까 예를요. 센 게 아니고 훈훈하다고 지금 아주 말씀하시는 훈훈한 거예요. 분이죠. 예를 들면 동수쌤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맨날 그 따끈따끈한 빵을 만들어 주거든요. 몇 번이나 만들어. 보리빵. 네, 보리빵. 그 몇 번이나. 훈훈하지 않은 소리 못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빵을 너무 좋아해서 다 먹었어요. 또 만들어 주세요. 또 있어. 냉동실에 있어요. 그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 하고 속마음이 다른 분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응. 그렇지. 겉으로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그 갭이 좀 느껴질 때 약간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 조향한다고 했을 때 그게 참 생각이 좀 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나 혼자 떠들잖아요. 그 불편함을 잠깐 참아. 그 네. 어색함을 잠깐 참으면 돼. 네. 아까 향과 향기, 냄새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가 봐요. 똑같이. 음. 이게 구분이 지어지는 게 아까 맞을 저기 들풀쌤이 음. 당신은 나보다 연배가 있으시지만 훨씬 더 청춘으로 즐겁게 매일매일 이렇게 사신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맨날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맨날 바쁜 사람이니까 아직 2년 남은 이사 준비를 하나씩 하느라고 지금 화분 타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려놨어요. 당근마켓에 화분 올려놓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죽기 전에도 어떻게 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그게 생각이 강한 것 같아. 적어도 내 짐을 누구가 정리하기 전에 내가 정리도 해놓고 다 해서 죽으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 그러니까 식구들이 힘들지 않게 다 정리를 하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벌려도 되나? 괜찮을까? 일이 복잡해지고 커지면 안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내 강박증처럼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비슷해요. 나도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온갖 것을 다 정리해요. 혹시 내가 길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에. 저희 아버지 1번이시잖아요. 그 사진을 다 없애고 스캔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실물 사진을 한 2, 4, 5년 전에 없애셨어요. 그러면서 그 스캔 받은 것 때문에 그 자서전을 쓰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72세에 돌아가실 계획을 다 잡으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되셨는데 계속 올해도 덤이다 이러고 살아가고 계세요. 1번. 제가 볼 때는 미수쌤도 사진을 정리하시면서 자서전을 쓰게 있잖아요. 되시지 않을까.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삐질 못해서 못하고 지금 멈춰져 있지. 그래서 그 전체 사진을 아마 다 그 정리를 해서
뭐 한 70 전에는 자식들이 사진 정리 안 해도 되게끔 해주지 음. 않으실까. 그 생각 살짝 들어요. 아, 일본들이 그렇구나 좀. 난 일본 아닌데. 일본 뭐한 즐기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준비를 자꾸 하는 것 같아. 이 준비 저 준비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번호와 상관없이 어떤 기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 여행 떠날 때 혹시 몰라서 뒤를 정리한다 소리를 하는 사람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들한테 나는 여기 보험증서 여기 있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 여행을 또 해외로 가는 건 또 스케일이 좀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게.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않는데 한 번도 그걸 실천해 본 적이 없어. 떠난다고 생각해서 하다못해 프랑스 한 달을 가더라도 뭐 하루 이틀 만에 짐을 싸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만 그건 것 같아.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래 이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언젠가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작가들이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대잖아. 죽게 되면은 내 컴퓨터 그냥 그 자체로 분해시키는 걸 서로 약속한다는 거.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너무 싫다는 얘기지. 나도 그 생각은 있어. 그 밖에는 별로 그렇게 뭐 정리한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내 생각들이 이 안에 그냥 막 쑤셔 박혀져 있는 것들이 야 그건 조금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자의식을 무엇으로 느끼고 있는가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혜가 싸늘하게 말하더만 그건 언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 소리도 안 했지. 뭔 소리야? 응. 그걸 왜 나한테 넘기고 언니가 해결해? 네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내가 야 컴퓨터 버려 그랬더니 그건 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한마디 얘기를 하더라고. 응. 아니 그게 그 언니 컴퓨터는 언니가 버리고 돌아가시라고요. 자기 컴퓨터는 자기가 버립시다요. 저 싸가지. 야 죽으면 내 맘대로 되냐? 응? 느닷없이. 평소에 그냥 그 누가 건드려도 되게끔 해놓고 돌아가시라고요. 참 다르네요. 응? 저는요, 응. 죽은 다음에 내 컴퓨터를 누가 보든, 내가 생각해도 봤던 걸 봤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해서 지금 걸려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있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럴 때 한번 확인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나는 이것저것 막 하도 뭐가 많으니까 어머나 미순이 살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거 뭐야? 이 소리 들을까 봐 제일 무섭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아니 응. 정혜가 이제 아까 뭐 죽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건 내가 무엇이 가장 나한테 걸려 있는 건가를 그러니까. 확인하는 맥락에서 체크해 보자라는 얘기였던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민폐잖아. 내 문제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즐거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건 그분이 취하더니 왜 내가 걱정을 해요? 근데 저라면 누군가가
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일을 남겨놓고 누가 갔다 그러면 저는 그거 별로 저는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남겼냐 안 남겼냐 내 판단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선생님이 컴퓨터를 놨다 얘기해요. 인도 선생님 그거 갖고 동수 쌤은 그게 보기가 싫어. 어? 그걸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 뭐 막 부실 수도 있고 복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접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않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지. 예?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그런데 드라이한가? 아니에요. 각자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맞아요.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음. 그런데 상대를 알 필요는 있지. 음. 상대를 알았을 때 그 사람에 맞춰서 자 들피생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이 양반이 어쩌면은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있을 수가 그래서 유고집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떠났을 때 유고집을 내고 뭐를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경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누구도 그렇고 그걸 좀 이렇게 하는 것에 앞장서서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살려주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들프생 같은 경우가 그랬다. 충분히 그 들프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 양반은 정말 이렇게 아까 사람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향기를 갖고 계셔. 있지. 라는 걸 해서 분명히 남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같이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동안의 어떤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 자체를 니네들이 하든 하지 않든 그 죽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쿠라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뭔지 부끄럽고 싫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 죽은 뒤에 평판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그게 내가 걸려 있다면 사실 죽은 다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걸려 있다라면 그거는 지금 내가 걸려 있는 나의 지금의 어떤 문제라는 걸 얘기한 거죠. 죽음 후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죽은 후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향기가 너무 멀리 딴 데로 갔습니다. 향기로 다시 돌아오시지요. 그래서 저는 향기를 생각하면 아까 처음에 얘가 그림을 설명서 했는데 나한테 어떤 향기가 날까? 그게 지금 과제예요. 그 동수쌤은 딴 사람이 보지를 너무 잘 봐준다, 너무 나쁘게 보다고 평가가 나왔나?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너무 나를 잘 보는 것, 잘 봐주는 것 같아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 잡생각이 많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보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멋있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향기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 향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냄새였던 게 나한테 지금은 향기로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한테도 A한테는 향기로 느껴지는데 B한테는 냄새로 안 좋은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느끼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본다, 좋게 본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향기가 이런 향기를 느낀단 말이야? 라는 어떤 그 낯설음이라는 얘기였어요. 좋고 나쁘고하고는 조금 다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들피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훈훈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어느 누군가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아, 쟤는 왜 저렇게 덜렁거려? 덜렁거려 갖고 아우 쟤한테는 좀 쿨쿨한 냄새가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상대가 나를 보는 것이 차이일 뿐이지. 좀 다름이죠.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오늘 그게 너무 어떤- 말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제가 해서 추모 행사는 그 누구죠? 그 네팔 사람 민호 민호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이 참 인간다고 멋있다고 느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갖고 추모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추모 행사가 그 본인을 추모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살던 삶, 그 사람이 풍기던 향기, 그것을 좀 더 이 세상에 널리 퍼지자. 이제 민우를 모르는 사람을 설명하면 민우가 한국에서 이주도에서 18년 살면서 이주도 인권을 위해서 참 많은 활동을 했어요. 노래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권리 주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그걸 했거든요. 전 그 점이 향기라고 봐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향기를 우리가 많이 풍겨야 된다고. 그게 많이 풍길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 향기에 또 제3자 또 그런 향기를 풍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공감대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 저 사람 빨간색이야. 빨간색의 그 범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디를 얘기합시다. 간디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간디 하면은 진짜 뭐 성자 취급을 받으면서 역사를 넘나들면서 되잖아요. 시공을 넘나들면서. 그렇다고 간디한테 모두가 다 그 향기를 느끼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향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들풀쌤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향기, 우리가 우리 언어 그 사진 언어로 말하면 스튜디움과 풍부통적인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막 저기 할 얘기는 아니고 약간 관점이 다른 측면에서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풀쌤 아시죠? 우리 첫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주체로서 어떤 삶에 내가 만들어낸 향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언니 건교쌤은 나는 같은 사람인데 상대에서 그게 향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향기는 각 그 상대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그냥 영역이지, 나는 향기를 낸다고 내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동.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이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유연하게 그때그때 받아들여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들풀쌤 말하는 그 나의 향기, 아까 미수님 말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지점은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그거는 내가 당연히 가져야지 될 어떤 나의 삶의 태도고, 그렇죠. 나는 그런 태도를 갖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다만 확인할 필요는 한 번씩 있더라. 지금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얘기하자고 하다가 토론이 됐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저 같은 경우는 향과 향기를 구분하셨을 때 미처 그 생각 못했었어요, 사실.
향기의 기자가 응. 기운할 때 기자인가? 기운할 때 기자겠지. 응, 기운 기탈 거예요. 향의 기운이라는 게 향기인가 보죠. 향의 기운이 향기겠지. 음. 그치? 응. 근데 뭐 엄마는 막 우리 엄마 냄새 이러지. 우리 엄마의 향기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냄새라는 말이 저는 더 그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정말 그 냄새가 그러니까 살 냄새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정말 그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냄새도 굉장히 그 향기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러지 솔직하다는 느낌? 응. 그런 예.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밤 냄새. 그러니까 냄새의 긍정적인 면을 지금 네 표현대로 냄새의 긍정적인 면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게 향기라고 나한테는. 그 시골 냄새가 시골 향기로 느껴졌다라는 했을 때는 그런 맥락이었고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엄마 냄새, 살 냄새, 밥 냄새 했을 때 그 냄새는 긍정적인 느낌이지.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멀어졌어. 그래갖고 그냥 모든 게 아름다워. 이럴 땐 약간 우리 엄마의 향기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되는 건가? 나는 그때도 냄새가 될 것 같아. 그때도. 아니 나는 지금도 우리 엄마를 표현할 때 엄마의 향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엄마의 향기라고 나는 표현하지 우리 엄마의 냄새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어 나한테는. 왜 엄마 목도리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엄마가 입던 옷 같은 거 있어서 이런 걸로 엄마를 느끼잖아. 엄마가 뭘 이렇게 너 입어라 그러고 줬는데 엄마 로션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야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다 야. 나는 우리 엄마를 30살에 잃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너무 늦둥이야. 그런데다가 생각을 해보면 엄마랑 실제로 산 시간이 얼마 안 돼. 들어가면서 나는 그랬다고. 그리고 병원 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식구들하고 살붙이면서 쉽게 말하면 가족끼리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살 냄새, 밥 냄새, 엄마 옷 냄새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한테는 없어. 굉장히 없어. 그래서 전부 그게 관념적인 향기로 나는 지금 얘기하다가 발견이 됐어. 너무 일찌감치 고아가 됐어 내가. 엄마 냄새를 엄마 냄새 막 이런데 어느 날 내가 내 화장품을 고르면서 이거야 이거 우리 엄마 냄새 했더니 그게 코티분 냄새였더구만. 맞아요. 우리 엄마도 코티분 냄새. 이거 우리 엄마 냄새인데 했더니 코티분 냄새더라고. 저 실제로 코티분을 본 적이 없어. 혹시 그거예요? 네. 왜 살 때까지 치면 이렇게 이쁘게 호랑이 아니 호피무늬 호피 비슷한 같이 생긴 거? 주황색빛이 나죠. 주황색. 거기에 코티라고 써 있어. 맞아. 그 분초 바르는 그 모양. COTY 이렇게 써 있어. 난 그럼 뭔지 그걸 모르겠다. 얼굴에 뭘로 발라요? 그게 이제 파우더 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압축된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물감 있잖아요. 이렇게 왜 애들 베이비 파우더 바르지 퐁퐁퐁 바르는 거 그런 거에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 말만 들었어. 그래서 나 한번 냄새를 결혼하고 애 낳고 그걸 사서 썼어요. 엄마 냄새가. 나도 코티분이 좋아갖고 코티분을 많이 발랐었어. 썼었어. 아니 엄마들은 또 장롱에 그거 뭐지? 저거 넣어놓잖아요. 점약. 그리고 그냥- 엄마 옷 막 이렇게 가서 꺼내 입고 이러면 막 점약 냄새 나서 맨날 엄마 옷 좀 햇빛에 널어. 아까 사실 선생님 되게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문 좀 열어. 냄새 나. 진짜. 그리고 거의 1시간 막 2시간은 청소부터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 냄새가 아무리 청소해도 이제 뭐 가시지 않는 거고 일시적으로는 한기가 되겠지만, 예, 그리울 거. 를 바꿔요. 그러면 땅으로.
어? 당신은 나프탈렌을 딴 거로 아니, 바꾸라고. 당신 얘기하잖아. 음. 너무 설교수가 돼. 아, 그래? 그래. 그 뭐 두 분께서 지방 방송 해야 하고 되는 계시는 거죠. 거죠. 네.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그 목사님 네 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 지금 음소가 안 됐나 보다. 검사했어. 아, 검사 안 됐구나. 뭐 음수거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음수거 하셨네. 자 어쨌든 향기가 코티분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냄새가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말 그죠?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일 텐데 그 냄새 때문에 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젊은 시절에 치기 같은 것일지는 모르는데 한때 어떤 사람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구나. 냄새 그래서 난다 나도. 그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보다 그 사람한테서 나는 그 담배 냄새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 나는. 뭐라고 뭐 형용하기 어려운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은 담배 냄새 그렇게 싫어. 또 어쩌면 그렇게 담배 냄새가 싫은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향기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옛날에 제가 그 성소백주간 한참 할 때 건교쌤이 무슨 그 어디 그 영희 엄마네 집인가 어디 그 아시는 분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얘가 뭐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랬나 혼자 있었다 그랬나 이렇게 막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약간 연한 장미 냄새가 장미향이 나면 냄새라 하기 좀 그렇다. 장미향이 이렇게 나면서 약간 그 뭐랄까 그 어떤 약간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나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약간 이제 다른 이렇게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약간 끊기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잦아드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렇게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그때 되게 그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오감 중에 가장 그 예민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향으로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도 그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익히 맡을 수 있는 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냄새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육신과 함께 가는 그냥 육체적인 감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좀 된 어떤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향이나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내 체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런 얘기는 그런 나눔 아닐 때는 할머니면 약간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얘기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제가 건드려 놨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정말 그곳에서는 날 수 없는 향이 확 느껴질 때가 있어.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이런 느낌 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이런 시각적으로도 그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향기로도 내가 향으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시각은 그래도 형상으로라도 이게 구체화되지만 향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게 시공을 초월해서 느닷없이 이렇게 확 오면서 그때는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거지. 그런 상황을 사실처럼 설명하려고 할 때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려면 미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 말을 안 하는데 나는 향기로 그래서 성령의 기운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던 거지. 향기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때 한참 성서백주간 할 때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향기가 느껴졌는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꽉 꽂혀갖고
잊혀지지 않는 그 시간들이지. 시간 중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지.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딱 도장 찍혀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은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 팀마루에 앉아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 그게 최근에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게 내가 그 급발진 일어났을 때, 그때는 향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섞여서 온 건데, 급발진 일어났을 때 내가 느꼈던 그 놀라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같이 사고를 당했던 경숙이도 금이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잖아.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때 선생님 그런 얘기 전혀 자기 몰랐었다고. 근데 이제 뭔지는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흥분을 해갖고 내가 막 이렇게 촬영하듯이, 단층 촬영하듯이 막 시간을 쪼개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건 느낌인데 이걸 사실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나한테는 체험이니까 사실이지만 제 3자들한테는 귀신 씨나라고 먹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야 지금 그 향기도. 미순쌤 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성경책이요? 네. 아니 갑자기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쓸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 어렵지만 가장 예. 이렇게 지향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뭐 그럴 때 그러지 내가 않을까? 또 이렇게 딴지를 걸듯이 꼬치꼬치 캐묻지.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체적으로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냄새인데 그 사람 냄새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오케이. 좋겠다. 그것도 이제 따뜻함이지 너한테는. 따뜻함. 그래서 내가 이 종교를 갖고 제일 힘들었던 게 어느 날 교회에서 준 왜 그 집 문 앞에 붙이는 거, 무슨 교회 붙이는 거를 내가 그걸 붙이기 너무너무 고민을 몇 년을 하다가 나중에 붙였을 거야 아마. 그걸 붙이면 신문 보라고 막 문 튀기는 사람한테도 문전박달 탁 못하겠고, 이게 나를 너무 제약을 많이 갖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그 문에 붙임으로써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근데 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끊을 수도 없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소한 그런 것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을 해, 그런 그 하나조차도. 그러니까는 나에게는 아주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에. 그렇지. 근데 그것을 네가 한 단어로 말했을 때 따뜻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최소한 너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이거 너한테 내가 만든 커버야. 그러니까 너무 커버가 너무 예뻐서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얘가 다 나달나달해서 뜯어져서 왜 가짜 가죽 같은 거 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천으로 만든 거예요? 네, 소파 쿠션 만든 천이 너무 내가 이뻐하는 천이 있어갖고 박았어요. 성경 북 커버를 만들었네. 근데 다시 너무 하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 성경책에서 향기가 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라 새 성경 바뀌어도 안 바꾸고 계속 이 성경만 보게 돼. 근데 이상하게 성경책에서는 왜 그런 손때 묻은 향기라고 해야 되나?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성경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그냥 한자로 있는 새로 성경, 그 개역 성경. 그리고 엄마가 지금도 눈 뜨면 지금도 뜨듬뜨듬 보시는 성경책이, 선생님 우리 집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 이런 탁자에 그냥 한 권 딱 올려져 있는데
그것도 완전 나달나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저거 나한테 줘야 돼 나중에 이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왜 성경책에서는 그런 게 느껴질까 손을 너무 하는 많이 생각이 하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손때가 많이 묻어 있잖아. 그쵸? 그거 막 한 30년 막 이렇게 쓰잖아. 얘는 그래서 20 몇 년, 20년 좀 넘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어떤 향수, 향기 이런 향자 붙은 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향기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 혹은 느낌 뭐 이런 건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코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 향기는. 기운이라니까. 맞아요. 느끼는 건가 봐. 기운이네.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몇 권이 있어. 그 성경책이 전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다 사연 있는 성경책인 거야. 이거는 우리 엄마가 쓰던 성경. 이거는 우리 언니가 대학교 때 쓰던 성경.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선물했던 거. 그러니까 이미 성경책은 사물이 아닌 거지 나한테는. 그 사람의 향기와 연결되는 어떤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함부로 하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이 그냥 사물에서 그러니까 그 조세 캠벨의 표현에 의하면 그대가 그것으로 변질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삭막해지는 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었던 그 사물이 3인칭인 그것이었던 사물이 나한테 그대인 2인칭으로 관계성으로 다가올 때 그 속에 이미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 제가 왜 성경책 얘기를 잠깐 꺼냈냐 하면 그 돌풀 목사님, 그 전성표 목사가 2주에 한 번 편지 보내오잖아요. 거기 요새 27년 성경이라고 하면서 쪽지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자기가 옛날부터 썼던 성경인데 27년 된 성경이래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구절 옆에 늘 메모를 했던 거예요. 그 메모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한 거를 편지로 해서 같이 요새 보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왜 27년 성경인가 처음에 궁금했다가 그걸 보면서 참 성경책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의 어떤 물건 이상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책인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떤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귀함이랄까, 소중함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서, 아니, 그거를 보면서 늘 그 성경책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썼는데,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는 또 다른 걸 썼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써서 보내오는 걸 보면서, 네. 그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는데 불쑥 그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성경책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앱으로 된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는 찬송가도 막 나오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서울Y에서 무슨 100주년 기념 성경 필사를 했어요. 한 200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사하는 성경 과목을 다 나눴는데 다들 앱에서 찾아서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굳이 개역 개정을 쓰라는 거야. 그 성경책이 마침 있더라고. 굳이 그걸 열어서 쓰게 된 뭐 그런 거 조금 아날로그 감성 때문에 그런가? 나는 앱 성경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요. 예. 얘네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얘는 지하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 앱으로 성경을 보는구나. 자, 세상이 바뀌었다. 네이버로 매일 성경 그걸 깔아놓으면은 매일 말씀 나오고 칼럼 나오고 기도 나오고 또 거기 하나 또 이제 거기 칼럼 하나가 바뀌어갖고 이제 그 독서 후기 독후감이 나오고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찬송가를 걔가 내가 하면 내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못 따라 할 때 있잖아요. 왜 그 악보를 봐도 근데 찬송가 나오니까 악보 있고 그렇지 그럴 때는. 악보도 있고 뭐 노래도 불러주죠. 악보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애니어그램적인 생각 안 들어요? 은경이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향기를 얘기하는 거고 미순이가 성경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사실의 어떤 실질적인 실용성. 실용성. 거야. 그러니까 은경이는 저 기능성으로 오는 것을 아 그래 그렇지만 성경만큼은 난 그걸 못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얼마나 너무 좋아. 말해서. 애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말해서. 아니 그래도 미술쌤 휴대와 관련된 거가 아니고 집에서 있을 때는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거 저도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는 진짜 그리고 눈이 침침하니까 얘를 악보를 켜고 성경 얘는 몇 장 하면 얘를 펴고 얘를 보고 찬송가를 부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게 너무 재밌어서 웃는 거야. 아, 은경이가 굳이 이 사진을 다시 꺼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향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 안 바뀌어. 참 안 돼. 아유. 응?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바뀐다고. 참. 있잖아.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지.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해 못한다고. 그러게. 이해한다고 자꾸 착각을 해갖고 서로 상처받는 거거든. 응? 그리고 막 앱을 왜 안 써? 막 이러잖아 이제. 성경을 안 봐버려. 아유. 자, 이제 대충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마무리 멘트처럼 하면서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죠. 내 눈에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은희쌤이거든. 이 순서대로 할게요. 네. 이게 좀씩 다른가 보죠? 사람마다 그럼 떠 있는 크게 게. 나타날 거야 아마. 자기 환경에 맞게 하니까. 지금 나는 내 얼굴이 안 보여. 어디 갔나? 거기 창을 누르면 여기 저 화면 전체에 우리가 다 퍼져요. 글쎄. 창 하나를 누르면. 난 어떤 은희쌤의 거를- 글 중에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었는데 향기에도 모모가 있다라는 거 모모를 내가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읽어달라 그러면 안 될까? 아까 그 생각한 누구 적 거? 있어. 경숙이 거? 아니 은희쌤 거. 아, 제가요? 네. 은희쌤,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고요? 아니 중간에 중간에 향기에도 모모가 있음을 알았다라는 그런 문자가 있어요. 그래요? 그 카톡에 좀 올려주세요. 예. 전 글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네. 올려주셔야지 내가 그 정리하기가 편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되게 생화와 그 말린 꽃의 대비도 되게 인상적이고 너무 단순한 것 좋았어요.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 은경샘의 그것 저거 뭐야 그것도 사진들 4개 그것도 좋고 사진들이 되게 좋으네. 경숙샘의 그 아이비 사진도 좋았고. 자, 지금은 은희쌤한테 마이크가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왔습니까? 예. 근데 저는 요새 왜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나 봐요. 항상 이게 떠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전반적인 생각들이. 그리고 꼭 기분에 왜 내년 봄이 되면은 그 옆에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왜 환절기가 봄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기분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도대체 요새 참 많이 불안해. 꿈도 꾸는 것 같고 글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막막해요. 그리고 참 외롭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새는. 동영상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근데 요즘은 다 누워있는 게 예쁜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래도 조금 고나마 괜찮으셨을 때 찍어놓은 게 그때 고개 몇 개 있는 게 같이 나가서도 찍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 요즘 누워 계세요? 지금 누워 계시죠. 근데 자존심이 진짜 무척 강하셔서
내가 엄마 좀 씻겨드릴까? 그래도 싫대.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샤워실에,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셔.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가서 물을 확 끼얹었어. 그리고서 엄마 옷을 막 벗기고서 내가 닦아드린다고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이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셔. 그래갖고서는 그래서 닦아드리고서는 옷을 갈아입으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왔는데 참 슬퍼요 진짜로. 슬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하면은 근데 오늘 아침에 내 친구네 아버지가 들어가셨다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저기가 왔더라고 문자가. 그래서 이제 진짜 불언불언이고 코앞이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어머님 가시는 그 시간이 쉽지 않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별이 되겠어.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은희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좀 생겼잖아요. 감정에도 그렇고 그렇죠. 관계에도 그렇고. 그래서 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좋아요. 은희쌤 안에서 나도 좋아요. 나도 너무 행복해. 그게 행복하고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참 아까 이렇게 꼭 의미를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진짜 저한테는 행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계속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는 것도 참 놀랍고 은희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더 얘기하면 감상이 되니까 딴 사람한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안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향기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네. 다 소진되어가는 늙으신 분들의 향기는 별로 달갑지 않아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히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향기겠지요. 곧 내가 그 나이 든 육신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감사로 덜컥 받아야 할까요? 고민을 합니다. 여기 맞습니까? 이제 글을 보내주시면은 어차피 네. 쓰면서 네. 보고 분명히 다음 나눔에서 연결이 될 것 같고. 자, 네. 이게 자꾸 시키는 거 너무 웃기는 것 같고 각자 알아서들 한 말씀씩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그 키워드 정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제안, 제가 좋아요. 제 차례. 기다림. 지금이 대림절이라 다음 대림절 묵상하면서 이걸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얼른 얘기했어요. 기다림으로 다음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키워드에 대해서 특별한 여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 어차피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눔하실 분들 얘기를 좀 더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풀 목사님 오늘 너무 오시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진심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 많이 달달하게 깨닫고 좀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제가 그 어머니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특별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타깝지도 않고, 물론 그전에 충분히 어머니하고 사랑을 나눴기 때문인 거지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좀 무덤덤하 할까? 지금도 어머니를 내가 좋아하지만 그냥 슬픈 건 그냥 없지. 좀 많이 달라야 들었습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좀 성숙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저기가 없어서 믿음이 약해요. 아니요, 저는 저한테 제가 기독교를 갖게 한 아주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는 되게
되게 좀 달랐던 게 다른 분들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셨다고 하나도 안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본향으로 가셨는데 왜 슬퍼할 일이냐고. 근데 보통은 그 예수님을 믿고 본향으로 간다라는 건 입으로 했지만 돌아가시면 다들 그렇게 이 통곡을 하고 슬퍼하시는데 하나도 안 슬퍼하시는 그게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좀 들풀샘도 목사님이시니까 가능하시는 게 아닌가. 그거 아니고요. 네. 제가 아는 분 유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네. 위암에 걸리니까 스스로 곡기를 끊고 한 달 이상 사셨어요. 네. 곡기를 끊고 스스로 자진하신 분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종교 아닌 분들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서가 부족한 사람인가 좀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저는 우리 어머님이 뭐 천당 갔다, 뭐 천국 갔다 그런 생각 별로 모르겠어요. 모르고 참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이 정도지. 지금 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그분이 뭐 지금 천상세계에서 뭐 할렐루야 하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75. 제가 왜 예전에 왜 여기 분들 다 아실 텐데 제 사촌 언니한테 언니 환갑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죽으면 슬퍼? 그랬다고 이제 그 질문 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예. 예. 그럼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슬픔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각자. 그럼요. 근데 맨날 난 아직도 저도 아직 오랜만 아직 연세가 언니 셋만큼 많진 않으니까 어머니처럼 그래도 이렇게 매일 그 진짜 쓰러져가는 느낌이 이렇게 받잖아. 매일 이제 엄마 토요일 날 봐. 그러면 이제 그러고 오면 잘 가. 뭐 그 손주한테까지도 이제 존댓말을 시험만 가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아련하고 이렇게 이게 아직 맨날 항상 아직 나 준비가 덜 됐구나. 아직 항상 느껴져요. 우리 세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그래요. 저도 집 나와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아빠를 밖에서 봤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사이에 살짝 또 그만큼 또 약간 나이가 드신 모습 이거 보니까 그 지금 미술쌤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알이죠. 그 아림이 집착하고 걸리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감정의 표현이 다름인 것 같아 나는. 나 같은 경우도 엄마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막 슬프다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 언니는 너무 어려서 그래. 그래, 맞아. 나도 몰라. 아버지 맞아. 30살이니까 젊어서 네. 슬프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비정한 느낌인데 관찰자로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왜 안 슬프겠어? 슬프지. 그런데 막 가슴이 애려갖고 이거 이전에 조금 더 이렇게 거리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엄마 이것도 안 한 거야. 엄마 잘 가 이런 거야. 어쨌든 그랬었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장모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슬프고 그렇거든요. 그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네. 한 집에서 사셔서 그랬던 거 아닐까? 한 집에 살았지. 그랬었을까? 그러셔서 그랬을 거예요. 한 집에서 사셨던 거고 어머님은 그냥 가서 뵐 때마다 좋은 관계로 있었던 거고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거야 뭐 뭐라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눔을 하고 특별히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2주 후에는 기다림이라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 오랜만에 아까 우리 저기 들풀쌤 같은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 전체적인 또 기운도 좀 다르고 참 좋죠. 이게 오픈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대답을 못 하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